지금부터 수학의 점화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자, 점화식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점화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항의 수가 정의되고 그 다음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식이 정해질 때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진 수열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특별히 항과 항 사이, 이웃하는 항과 항 사이의 이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점화식이다라고 하면은 한문으로 그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점점 되어가는 식이죠. 하지만 한문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죠. 수학적인 의미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점화식은 우리가 수열을 공부할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에 관계된 기본 점화식이 있는가 하면 아마 기본 점화식 형태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차 수열 및 기타 군수열이라든지 분수수열 여러 가지 수열들에 관계된 특수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점화식 정리하고 특수 점화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볼 형태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에 기본 점화식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기본 점화식. 자, 이 기본 점화식에서 첫 번째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이 일정한 어떤 상수였다.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값을 가진 수열은 아마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등차 수열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등차 수열을 점화식을 항과 항 사이 관계식을 써도 되지만 아마 이렇게 써도 이게 등차 수열임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등차 중앙을 나타내고 있죠.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등차 수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건 무슨 수열을 나타내는 건지 금방 알죠. 자, 역시 이 R에 대해서 이 R을 일정하다라고 놓죠. 여기 D도 일정하지만 R도 일정하다라고 놓으면 이때의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자, 이렇게 알고 있죠.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볼까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등비 중앙으로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자, 이 친구의 제곱이 다름 아닌 an과 a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 이것도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등차와 등비 수열, 그 사이에 있는 수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등차 수열을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수를 취한 조화수열의 점화식을 좀 살펴보면요. 조화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것은 이 역수 취한 것이 등차수열이니까 바로 그 중앙도 바로 이 조화수열에 관계된 등차수열에 관계된 역수들의 점화식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1분의 2가 다름 아닌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죠. 각각 역수취한 것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형태. 자, 이게 다름 아닌 무슨 수열이다?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는 이제 변형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 변형해 본다면 요걸 분해시켜서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an 플러스 1분의
요거 2부터 가자. 2분의 1에서 an 플러스 1분의 1을 뺀 친구는 an 플러스 1분의 1에서 다름 아닌 an분의 1을 뺀 것과 같다. 그죠? 자, 이 5번을 변형시키면 이와 같이 변형시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을 보고도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 점화식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것 같고, 이어서 이제 특수점화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특수점화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특수점화식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어떤 형태냐면 바로 이런 형태꼴이죠. 바로 fn, an. 자, 이런 형태를 하나 사례로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 점화식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것은 먼저 n에 1부터 대입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에 의해서 여기 이제 A3가 될 것이고 F2, A2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여기 AN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F의 n-1이 되겠다. 그죠? 여기 이제 A의 n-1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되냐면 이 이제 축차 대입형 형태에서 변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변 곱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여기는 이제 AN만 남게 되고 그죠?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AN만 남게 되고 F1부터 출발해서 쭉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n-1까지 가고 하나 이쪽에 안 없어진 A1 일반항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얘는 아마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다. an 플러스 1 자, 우리가 이제 특수점화식 기본 점화식은 예를 안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다 아니까 예를 이제 생략한 것이고 특수점화식은 예를 하나씩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뭐 2의 n승의 뭐 여기 an이었다. 자, 그런데 a1이라는 친구는 1이었다. 자, 그랬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 a2는 2의 1승 곱하기 a1이고 a3는 2의 제곱 곱하기 a2고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an은 2의 n-1승 곱하기 an-1이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변변 곱한다.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없어진다. 너무 공식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자, 이 풀이하는 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입각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an이라는 친구는 2의 1제곱, 2제곱 자, 이렇게 해서 2의 n-1제곱까지 곱해지고 a1이 1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1 하면 되겠다. 자, 우리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n-1까지 합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1부터 n-1까지 합구하는 공식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2분의 n-1 곱하기 n.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반항이 주어지게 된다. 알겠죠? 특수점화식 1번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특수점화식 2번을 한번 살펴보죠. 2번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번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의 n제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이것은 어떤 점화식이라는 걸 특수 점화식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 형태에서 보는 바로 개차 수열의 점화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개차 수열의 점화식도 역시
1번에서 풀었던 형태로 먼저 축차 대입형꼴로 먼저 이렇게 바꿔줍니다. A2, 자, F2. 자, 이런 식으로 쭉 바꾸게 되면 AM-1이 될 것이고 FM-1이 될 것인데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곱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변변 더하게 됩니다. 변변 더하게 됩니다. 변변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양변에서 하나씩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아까는 나눴는데 이건 이제 더한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럼 이제 AN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F1부터 어디까지? 바로 F의 N-1까지 합이라는 거. 요게 합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A1 더하기 시그마 K 꼴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바로 FK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공식으로 암기했던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번째도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살펴봅니다. AN 플러스 1이 AN 뒤쪽이 예를 들어서 2n이었다. 2n이었다. 이런 형태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이제 A1이라는 친구가 1이었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A2는 A1 더하기 2,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1이었는데 2 곱하기 2 이런 형태에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AN이 될 것이고 A의 N-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변변 이제 더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라지니까 여기는 이제 AN만 남게 되고 A1은 1이니까 자, 1 더하기 요런 식으로 시그마 K 꼴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2K.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우리 이거 구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N-1.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N. 그럼 이제 요렇게 사라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구하게 된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지금 하나 들어봤지만 이 점화식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화식 부분. 왜냐면 보통 이제 문제들이 나올 때 일반항을 구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점화식을 알아맞혀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들이 있어요. 자, 점화식의 틀을 하나 맞히는 사례를 하나 좀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흔히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어떤 평면이에요, 평면. 자, 평면을 어떤 선에 의해서 두 평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자, 선 하나에 의해서 면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 두 개에 의해서 최대면은 몇 개로? 네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선 세 개에 의해서 최대면은 7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쭉 진행해 봤을 때 선이 n개 있을 때 이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느냐? 자, 선의 개수를 n으로 보고 면의 개수를 나누어진 최대면, 이건 최대면이죠. 최대면의 개수를 an으로 봤을 때, 자, 이 서로 다른 항들 사이에,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an 플러스 1은 an이 있는데 뒤에 지금 나눠져 있는 면의 개수에 얼마가 더해지겠다라는 거죠. 얼마가 더해지냐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려진 선하고 모두 만나야 돼. 새롭게 그려진 선이 모든 기존에 있는 선과 모두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현재 선이 여기 예를 들어서 선이 4개죠.
그럼 최대가 되려면 이 3개와 몽창 만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세 점과 만났을 때 면은 몇 개로 늘어나게 되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추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선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최대 면이 되려면 이 4선과 모두 만나야 돼. 4선과 모두 만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4선과 모두 만날 때 최대면이 되고요. 그때 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늘어나게 돼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선이 n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n개의 선과 모두 만나면 면은 몇 개가 늘어난다? n 플러스 1개가 늘어난다. 자, 이와 같은 식에서 점화식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일반항을,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구성해내는 그 능력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에서도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할 거라는 거. 알겠죠? 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3번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유형입니다.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 꼴. 자, 이런 꼴입니다. 자, 이런 꼴로 주어진 점화식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반드시 이런 꼴은 꼭 이런 형태 꼴로 바꿔줘야지만이 일반항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an 플러스 1 더하기 k는 p에 an 플러스 k 이런 꼴로 바꿔주어야지만이 쉽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꼴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bn이라고 볼까요? 그럼 이 친구는 bn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은 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공비가 P인 등비수열 형태를 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AN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K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K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P에 AN 더하기 이쪽이 PK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K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이 될 것이란 말이야. 자,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비교하면 이 친구가 결국은 뭐하고 같냐면 Q하고 같단 말이야. 자, Q하고 같다라는 조건에서 P-1에 K가 Q니까 여기서 K는 P-1분의 Q다. 이렇게 K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K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바로 이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p인 등비수열입니다. 초항은 얼마냐 그럼? 초항은 b1이다 그런 말이에요. b1이다 그런 말이에요. b1 곱하기 뭐라는 걸 알겠나?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니까 p의 n-1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bn이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있는 an 더하기 k였고 b1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k라는 걸 알게 돼요. a1 더하기 k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p의 n-1이 되고 여기서 k가 넘어가면 우리 an을 얻어낼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k 더하기 a1 더하기 k에 p의 n-1승 이런 형태로 an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했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예는 보통 여러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3an 플러스 2. 자, 요런 꼴. a1은 1이라고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귀납적 정의에서는 이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고 이게 초항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가 되어 있죠. 추항 주어졌고 한광사의 관계식 주어졌으니까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수열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수열인지를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K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P고 이게 Q니까 3-1분의 2니까 K는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1이다 라는 사실이니까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바로 1은 3으로 묶어서 AN-2라고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끝났네.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서 AN-1이라는 이 수열은 자 바로 들어갈까? AN-1이라는 이 수열은 추항이 A1-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그런 말이에요. A1이 1이니까 이거 2네. 그죠? 따라서 A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얘가 2니까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AN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뭐 간단하죠? 아주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실생활 사례들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하나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저게 있겠다. 하노이 탑, 베트남에 가면요 하노이 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노이 탑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냐면 거기 63개의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자 이게 이제 탑입니다. 자 요렇게 위로 갈수록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자 크기가 이렇게 다른 탑들이 이렇게 탑들이 쌓여져 있어요. 요 고리에 대해서 자 요것을 총 몇 개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63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자 아무튼 n 플러스 1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지금 몇 개 있다? 전체 탑이 n 플러스 1개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 두 고리가 있어요. 요 고리 여기도 고리 하나 있고 여기도 고리 하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리까지 합쳐서 하나, 둘, 세 개의 고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개의 탑을 이 세 번째 고리로 몽창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절대적으로 작은 탑 위에 큰 탑을 놓을 수 없고 이동할 때는 하나씩 이동한다. 알겠죠? 탑은 하나씩 이동시키고 절대적으로 작은 탑 위에 큰 탑을 놓을 수는 없다. 자, 그럴 때 이쪽으로 세 번째 이 고리로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이 탑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형태로 이쪽으로 몽창 이동하려고 할 때는 과연 몇 번 만에 이동을 할 수 있을까 문제예요. 자, 뭐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탑의 수. 자, 이만큼 해서 볼까요? 자, 탑수가 있어요. 탑의 수가 하나다. 그럼 우리 횟수, 최소 횟수 한 번만에 옮기면 되죠. 그죠? 탑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럼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옮기고 한 번, 이렇게 옮기고 두 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거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세 번. 세 번이구나. 탑이 세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탑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맨 위에 있는 거 이리 옮겨요. 그 다음에 요거 요리 옮겨요. 그 다음에 요걸 요리 떠서 옮겨요. 벌써 세 번이네요. 세 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남았죠. 이제 이거 이렇게 옮기고, 이거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이해했나요? 예, 그럼 몇 번? 7번. 자, 이와 같은 속에서 4번 하면 15번, 뭐, 5번 하면 31번,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규칙성이 바로 보이네. n이니까 얘가 2의 5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의 4승 마이너스 1이고, 뭐, 그러니까, 여기 n개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네. 뭐,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추론도 가능하겠죠.
추론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어떤 추론보다는 어떤 수학적인 정확한 논리적인 수학적 이 점화식, 한광사의 점화식인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접근하면 완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가 조금 좋은 친구들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3개를 옮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위에 있는 2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놓고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 2개를 다시 이리 옮기는 작업을 아마 했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4개가 있었다. 그럼 4개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3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 옮기고 여기 있는 3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이 위에 있는 n개를 무조건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자, 여기 n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n개를 옮기는 최소 횟수를 우리는 an으로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하나를 이쪽으로 떠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떠서 하나를 옮겼어. 그런 다음에 이 하나 옮긴 위에 다시 이 n개를 다시 떠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 n개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이게 역시 횟수는 최소 횟수니까 an이다. 그런 뜻이야. 고로 우리는 이제 점화식이 만들어질 건데, 어떤 점화식? 바로 an 플러스 1이라는 이 n개를 떠서 옮기는 최소 횟수인 an 플러스 1이라는 자, 이 횟수는 다름 아닌 뭐다? n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an,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떠서 옮기는 더하기 1, 그 다음에 다시 n개를 옮기는 an, 쭉 이렇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an이 2개니까 an 더하기 1 위와 같은 입장에서 뭐가? a의 n 플러스 1이 형성되더라. 이걸 기억을 좀 해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즉 점화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뭐야? A1은 1이니까 초항 정의됐고 한광사의 관계식 정리되었으니까 일반항, 바로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일반항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이런 실생활 사례들,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어떤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점화식이 어딘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필요 없으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필요하죠. 뭐 필요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논리성, 창의적인 능력 또는 수학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니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째 점화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